오늘은 그 나스닥 선물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선물 매매 결과적인 어떤 체결과 잔고, 손익 이런 것들만 보여드려서 오늘은 나스닥 그 경제지표 발표 날 때 전체적인 그 매매 체결, 한 번에 딱 들어가서 포지션을 취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차트상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으로 체결을 시키고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그 금요일날 저녁 9시 30분에 일봉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그 발표 전까지도 계속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도 상승 분위기였고, 그 S&P 500은 뭐 고점 어제 사상 최고치를 또 뛰었었죠.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나스닥을 보면 밑에 이제 4월 7일 그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는 그때 시점이죠. 4월 초부터 큰 되돌림, 여기 중간에 한번 있긴 있었지만 아주 큰 되돌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상승을 한 상태라 숏을 취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일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매매 전략으로 일단 그 9시 반 한 7시인가요? 6시인가요? 이제 매매 전략을 올려드렸어요. 고용보고서가 시장에 부정적이면은 빨리 체결을 시키고, 시장에 긍정적이면은 조금 상승한 후에 저항선 부근에서 고점 확인하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하고 실제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매도시킨 건 아니고요.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조금 예상은 됐었죠. 그 ADP나 여러 다른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률이 조금 나빠질 수 있을 거다. 네, 이게 이제 고이드락스라고 하죠. 이제 실업률이 한 4.5% 이내 정도,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또 아주 나빠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제는 실업률 자체는 이제 4.3%가 나왔었죠. 근데 충격적인 게 이제 그 비농업 고용 지수가 22,000명밖에는 추가된 게 없었습니다. 예상치 75,000보다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었죠.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건데, 이건 약간 고이드락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수치였죠. 경제지표 고용보고서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뭐 그때 나온 뉴스는 아니죠. 이제 지표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인베스팅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22,000개 추가되었고, 이 앞에 수치들도 하향 조정되었죠. 그래서 21,000개가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고용보고서는 나쁘게 나왔는데, 시장은 이제 이걸 고용이 나빠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지금 심하게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고 50포인트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오히려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9시 반에 이제 나온 거죠.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댓글 투자 전략의 시나리오 2개 중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데, 이제 어차피 이런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고용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3,840 정도인데 23,830에 이제 숏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다고 보는데 시장은 오히려 올라갔으니까요. 숏을 쳤는데 예상대로 쭉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이게 빠지는 게 뭐 쭉쭉 빠져서 이 상승의 그 첫 번째 봉 하회를 하면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 걸로 보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빠르게 청산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먹었죠.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2만 불에서 4만 불 정도요. 청산하고 다시 기회를 봐야죠.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안 좋게,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왔는데 왜 시장이 오르지? 그렇다고 숏을 계속 취할 수는 없죠. 첫 번째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이 맞아도 그게 반영되는 게 언제일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숏으로 전환되는 게 언제일 줄 알 수 없는데, 현재 시장은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이제 갈등해졌죠. 숏을 치고 좀 손절을 크게 해놓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시장이 진짜 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가,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제 자신은 내 판단이 맞다고 믿지만 100% 믿어서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래 제 생각을 그렇다고 싹 바꾸는 것도 좋지가 않죠. 어쨌든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23863 아마 이 중간일 겁니다. 863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겠네요. 이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최고점을 떼면서 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반이 가까워지죠. 이제 10시 반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9시 반에 나온 경제지표에 의해서 나는 숏으로 봤는데 시장은 롱으로 가고 있다.
하면은 10시 반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되게 어렵죠. 여기서 10시 반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지션을 잡는다는 게 스탑을 지지선에 가로놓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10시 반 전에 포지션을 취하고 바로 이제 최고점에 로스컷을 걸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거죠. 23888에 매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10시 반에 맞이했죠. 근데 운 나쁘게 이제 슈팅이 일어나면서 손절을 당했습니다. 손절을 당하고 시장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고점을 못 들었죠. 이게 이제 오버슈팅 같이 이제 차트 모양이 나와가지고 못 들은 상황에서 이제 23871 이 전에 뭐 23888에 아깝게 이제 손절 당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10포인트, 20포인트 보고서 진입한 건 아니니까요. 23871에 이제 뜰을 때 한 이 정도죠. 아마 이 정도에서 걸렸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매도가 들어간 거고, 여기 한 계약씩 이제 매도를 해놓은 것은 890에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에 821, 793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지지선 밑에다 이제 걸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것들이고요. 다행히 이제 고점을 사수하면서 이것이 그냥 오버슈팅에 의해서 10시 반에 잠깐 슈팅에 의해서 나온 고점이고, 이것을 뜯기는 시장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실제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온 것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뭐 쉽게 갔습니다. 장이 쭉 빠졌죠. 이 23726은 밑에 이제 전저점에 걸어놓은 거죠. 하도 요즘에 저점이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계약을 이제 경보용으로 걸어놨습니다. 시장은 뭐 이때 이후로 계속 쭉 빠졌죠. 쭉 빠져서 23505까지 빠졌는데, 이때 수익으로 보면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했죠. 강하게 반등을 해서 뭐 더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매가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지표 발표가 나오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표 발표 전에 사실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것은 이제 CPI 같은 것을 예전에 인플레이션 막 올라갈 때 CPI가 어차피 이번에도 높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9시 반 이전에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두 개의 리스크가 있죠. 내 생각에 맞게 이제 나쁘게 나와서 떨어질 경우엔 좋고, 만약에 나쁘게 나왔는데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란 게. 그래서 실제로 내 판단이 그 지표가 맞게 나와야 되고, 그 지표가 맞게 나왔을 때도 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 내가 지표 발표 전에 그 포지션에 취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반대로 나온다면 굉장한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뭐 로스컷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잔량이 그 호가 잔량이 깔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로스컷이 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경제지표 발표 전에는 매매를 삼가하는 편이고요. 경제지표 발표 나오고 이제 68계약 잡았던 거는 하락은 했지만 빠르게 이제 반등하는 거 보고 빨리 이제 이익 실현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믿고서 그냥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면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죠.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것이 낫고요. 이 중간에 이제 잡은 것은 사실 욕심이죠. 이제 아마 10시 반에 그냥 그 슈팅 없이 그냥 쭉 빠지면은 이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분명히 공용보고서 나쁘게 나온 거니까 미리 숏에 잡아놓자라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것을 사실 두 번 손절을 당하는 게 되죠. 첫 번째 이제 이익 실현한 걸로 수수료는 아마 커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10시 반에 완전히 상황 보고 고점 확인하고 고점 안 들리는 거 확인하고 이제 고점에서 잡은 거죠. 물론 여기서도 다시 반등하면은 이 고점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손실은 뭐 2만 불, 3만 불 정도밖에 나지를 않습니다. 포인트가 이제 좋게 들어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하락폭을 생각하면 2, 3만 불 손실인데 뭐 30, 40만 불, 40에서 50만 불 수익이니까 한 12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로스컷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것은 그렇게 그 리스크한 매매는 아닙니다. 예상대로 이제 공용보고서가 진짜 나쁘게 나왔네 하고 시장이 받아들여서 이제 쭉쭉 빠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밑에서 또 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승 때문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해서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뭐 아주 커다란 수익은 아니죠. 실제 수익 뭐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밑에서 이제 털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이 포지션은 휴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휴일 동안에 좀 더 불리시한 어떤 투자 마인드들이 강해지면은 월요일날 개파락이 발생하고 음봉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제 숏을 취한 거기 때문에요. 물론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강하게 상승을 월요일 아침부터 한다면은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의 수익으로 트레이딩 스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매매가 사실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포지션 잡은 것만 계속 보여드려서 이 사람은 어떻게 딱 마지막에 이렇게 포지션을 딱 잘 잡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매매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진입했다가 청산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잡은 포지션을 유지해서 수익이 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매가 이런 식이고요. 한 번에 딱 어떤 숏 포지션을 딱 잡아서 그 포지션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건 뭐 거의 뭐 트레이딩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겠죠. 중간중간에. 근데 분명히 어떤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롱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숏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롱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고점이 확인된 다음에 숏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음이 편한 전략이겠죠. 아니면 아주 지표가 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 보일 때 롱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것이 이제 빠른 체결이고 이렇게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시장이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숏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롱으로 움직일 때는 고점이 확인된 이후에 이렇게 고점이 한번 확인되고 이 고점을 못 듣는 거 확인되었을 때 빠르게 이제 이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뭐 이건 순식간이니까 거의 10초, 20초 사이에 체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스톱을 조정을 해가면서 주문을 넣어놔야 됩니다. 이건 뭐 빠지고 나서 뭐 숏에 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난 이런 상황에서 고점이 찍히고 이 고점을 못 듣는 걸 확인하면은 바로 이제 전고점에서 내려가는 그 봉에서 스탑을 걸어서 체결시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실제 체결을 시키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주저하다가 특히 이렇게 뭐 70계약, 60계약 정도면은 꽤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순간에 뭐 조금 움직일 때마다 뭐 몇만 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짜고 매매를 하는 것이 포지션을 잡는데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상황 뭐 월요일날 보면 알 것 같고요. 한국의 코스피도 미국이 뭐 지수가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약간 아마 하락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토큰서트는 9월 20일날 개최하는 걸로 했고요. 내일 9월 7일 일요일에 각자 보내주신 메일로 저한테 그 자기소개 메일 보내주신 그 메일 주소로 장소 등이 적힌 초대 메일을 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영상이 오늘은 뭐 큰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평가손이긴 하지만 나스닥 매매를 하면서 혹시 그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는 포지션이 이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딱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모든 매매의 체결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